프랑스에서 가장 바쁜 방부제 같은 피아니스트니까요. 이번 공연 놓치면 안 되겠죠? 시작! 신나고 즐거운 분위기, 클래식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바로 모차르트처럼 유쾌하고 서커스처럼 아슬아슬하면서 생상스의 우아함이 다 들어있다면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아니모입니다. 피아노 협주곡 하면 피아노 작품 중 최고봉이면서 많은 협주곡들 중에서도 꽃 중에 꽃이죠. 관객들이 즐겨 듣거나 피아니스트들이 즐겨 연주하는 협주곡들은요, 대개 낭만시대 작품들인데요. 20세기 이후에 작곡된 피아노 협주곡 중에서 즐겨 들으시는 곡이 있나요? 오늘 아주 재밌는 곡을 소개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흥미진진 플레이리스트에 꼭 들어가게 될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을 모시고 100년 전 프랑스 파리로 갑니다. 프랑스의 작곡가 모리스 라벨은 관현악곡 볼레로, 피아노곡 죽은 왕녀를 위한 빠반으로 유명하죠. 라벨은 피아니스트였지만 피아노보다는 오케스트라 연주에 더 능했습니다. 라벨은 관현악법, 오케스트레이션의 대가였어요. 그래서 오케스트라를 가지고 놀듯이 작곡을 하거나 편곡을 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피아니스트니까 피아노 협주곡을 안 쓸 수는 없죠. 그런데 라벨은 50대 중반이 돼서야 피아노 협주곡 2곡을 작곡합니다. 피아노 협주곡에 대한 라벨의 생각은 협주곡은 너무 심오함을 목표로 하면 안 된다. 그냥 가볍고 즐거워야 한다. 협주곡은 솔로 악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솔로 악기에 대항하듯 경쟁하듯 작곡돼야 한다. 네, 라벨은요, 모차르트와 생상스의 피아노 협주곡과 같은 분위기를 지향했다고 해요. 콕 집어서 내 거는 브람스 거랑 다르다라고 말했어요. 브람스 괜찮아? 브람스나 슈만의 협주곡과는 완전히 딴판인 거죠. 마치 놀이동산에서 노는 듯한 협주곡 들으러 놀러오세요. 1악장 알레그레멘테로 밝게 스페인 바스크 지방의 민요풍으로 시작해요. 1928년 53살이던 라벨은 미국에 초청을 받아 여행을 하는데요. 미국이 이룬 이 경이로운 발전, 신문물, 역동적인 풍경, 바쁜 사람들, 그리고 바로 미국의 재즈를 접하고 오죠. 바로 그 결과물이 그의 2개의 피아노 협주곡입니다. 마치 장난감 가게에 온 듯한 또는 찰리 채플린의 슬랩스틱 코미디를 보는 듯한 어수선함과 야단스러움이 때로는 가볍게 그리고 아주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피아노는 건반악기인가 현악기인가 타악기인가? 타악기라고 답하는 구간을 지나 관악기들의 솔로 세션, 열정이 넘치는 1악장은 화려한 뚜띠로 끝납니다. 아다지오 아사이로 느릿한 2악장은 전체 8분의 연주시간 중 3분간 피아노의 모놀로그, 독백으로 시작합니다. 긴 호흡의 피아노 솔로는 명상적이면서 다소 아픈 선율을 노래해요. 왼손은 쿵짝짝 쿵짝짝 왈츠 리듬을, 오른손은 느린 사라방드예요. 한마디가 2덩이로 들리지만 악보 표기는 쿵짝짝 쿵짝짝으로 3덩어리로 썼어요. 3묶음의 오른손과 2묶음의 왼손이 어긋나게 들립니다. 피아노 협주곡의 느린 악장들 중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아름다워요. 라벨은 이 2악장을 작곡할 때 한마디 한마디를 고민하면서 아주 공들여서 직조하느라 굉장히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이 협주곡을 구성하는 관악기 중 눈에 띄는 잉글리시 혼. 잉글리시 혼은 애절하고 구슬픈 음색을 표현하죠. 이 2악장에서 잉글리시 혼과 피아노가 어우러져서 가슴이 아려오는 대화를 하는데요. 잊지 못할 애절함을 선사합니다.
마지막 피날레는 프레시도로 아주 빠르게 그야말로 가볍고 즐거운 시간이에요. 팡파르가 팡팡 터지면서 토카타처럼 온갖 그 비르투오서적인 요소들을 늘어놓아요. 이 곡은 20세기 현대음악답게 또 많은 타악기들이 등장하는데요. 1악장과 3악장에서 그 활약이 두드러져요. 이 협주곡을 연주한 피아니스트 미켈란젤리, 아르에리치, 삼숑 프랑소와, 찌메르만, 파질세이, 유자왕, 엘렌 그리모의 연주가 좋은데요. 오늘은 조성진 씨의 연주를 가득 담아드렸어요. 라벨이 이 곡을 쓰기 1년 전에 작곡한 또 하나의 협주곡,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도 들어볼까요? 라벨이 이 왼손을 위한 단악장 피아노 협주곡을 쓰느라 양손을 위한 협주곡 작곡이 조금 딜레이 됐죠. 오스트리아의 피아니스트 파울 비트겐슈타인은 저명한 철학자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의 형이죠. 파울은 1차 세계대전 중에 오른팔을 잃게 됩니다. 피아니스트가 한 손을 잃고 두 손이 아닌 한 손만으로 콘서트 피아니스트로 살아남기는 어렵지만 그는 많은 작곡가들에게 왼손을 위한 피아노곡을 요청을 하는데요. 많은 작곡가들이 애를 썼지만 모리스 라벨이 작곡해준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이 가장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곡을 작곡하기 위해서 라벨은 왼손을 위해 작곡된 여러 독주곡들, 체르니, 쇼팽, 생상스의 작품을 철저히 공부합니다. 라벨은 한 손만으로 쉽게 연주할 수 있는 곡을 작곡한 게 아니라 그런 신체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한 인간의 의지를 보여주는 곡을 아주 독창적으로 써냅니다. 정말 두 손으로 쳐야 할 정도로 어려운 곡이죠. 그래서 이 곡을 이렇게 듣다 보면 당연히 양손으로 치고 있구나 싶지만 눈을 뜨고 보면 역시 오른손은 건반 위에 없고 왼손으로만 저음역에서 주로 활동하다 보니까 저음 악기인 콘트라바순, 베이스 클라리넷 등이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오늘 들려드린 라벨의 두 곡의 피아노 협주곡의 매력, 공연에 오셔서 직접 들어보세요.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라벨 두 개의 피아노 협주곡이 오는 3월 9일 롯데콘서트홀에서 펼쳐집니다. 2023년 한국인 최초로 폰 카라얀 젊은 지휘자상을 수상한 윤한결 지휘자가 지휘하는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프랑스의 피아니스트 장 에프랑 바부제가 협연합니다.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우승한 2022년 반클라이번 국제콩쿠르의 심사위원이었죠. 이번 시즌부터 영국 위그모어홀의 상주음악가로 활동하는 등 프랑스에서 가장 바쁜 방부제 같은 피아니스트니까요. 이번 공연 놓치면 안 되겠죠? 바부제가 연주하는 라벨의 두 개의 피아노 협주곡 외에 스트라빈스키가 1919년 발레 류스의 디아길레프의 의뢰로 만든 발레곡 풀치넬라의 관현악용 모음곡이 연주되고요. 스트라빈스키가 1910년 파리에서 초연한 발레 모음곡 불세 간략 버전이 함께 연주됩니다. 라벨과 스트라빈스키가 수놓을 몽환 가득한 놀이동산으로 놀러오세요. 국내 최초의 민간 교향악단인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로 출발한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는 2001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예술단체로 지정됐고요. 대표 극장 오케스트라로 자리매김합니다. 2022년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로 재탄생하게 되었죠. 대한민국 교향악 역사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립심포니는 특히 오케스트라의 핵심인 연주자, 작곡, 지휘 이 세 분야를 중점 육성 중인데요. 전문 오케스트라 연주자를 교육하는 KNSO 국제 아카데미, 작곡가를 육성하는 작곡가 아틀리에, 차세대 지휘자를 발굴하는 국제 지휘 콩쿠르와 지휘자 워크샵 등 K 클래식을 이끌어갈 차세대와 함께 클래식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끌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1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셨는데요. 과거는 제게도 늘 마력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공연에서 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저는 안인모였습니다. 고맙습니다.